45세 김정우는 아내를 잃은 지 2년째 되던 해 여름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고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그는 아내와 사별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무더운 7월 어느 날 오후 정우는 상의를 벗은 채 고추밭에서 호스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농사일로 그의 어깨와 팔뚝은 예전보다 훨씬 탄탄해져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피부 위로 흐르는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형부. 정우가 놀라 돌아보니 42세 이수진이 서 있었어요. 수진은 정우의 처제로 한 달 전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연한 민트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큰 가방을 끌고 서 있었죠.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수진은 시선을 돌리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부 혼자 이런 곳에서 지내신다고 해서 걱정되어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정우는 수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보던 그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이혼 후 살이 조금 빠진 탓인지 얼굴선이 더욱 또렷해져 보였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형부. 수진이 정우의 변화한 체격을 보며 감탄하듯 말했어요. 저녁 준비를 위해 둘은 작은 농막으로 들어갔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는 간단한 부엌과 방 하나뿐이었어요. 정우는 거실 바닥에 요를 깔고 자신이 잠을 자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며 문틈으로 정우를 흘끔 봤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지자 농막은 고요해졌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형부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정우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제라고만 생각했던 수진이 이제는 한 명의 여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것인지 고민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둘 다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함께 일어나 농사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녀는 편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고추밭에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해, 땅이 고르지 않아서 미끄러울 수 있어. 정우가 당부하며 수진에게 고추 따는 법을 알려줬어요. 오전 10시쯤 되자 수진이 고추를 따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녀가 뒤로 넘어질 뻔하는 순간 정우가 재빨리 달려가 허리를 감쌌어요. 정우의 굵직한 팔이 수진의 가는 허리를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가슴에 손을 대고 균형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정우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괜찮아?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팔을 빼지는 않았어요. 네, 고마워요, 형부.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수지는 계속 농막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지내다 갈 생각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정우와의 시간이 좋아졌어요. 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부는 서울 생활이 그립지 않으세요? 어느 저녁 수진이 물었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더 좋아.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경쟁도 없고 그냥 자연과 함께 사는 게 마음이 편해. 이해해요. 저도 이혼하고 나니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에요. 사람들의 시선도 없고.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많이 힘들었지? 정우가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그제서야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외도, 시댁의 냉대, 그리고 자신의 상처. 모든 것을 참아왔던 7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과정을. 미안해, 수진아.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내게 더 힘이 되어줬을 텐데.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형부 탓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위로받으러 와서 폐만 끼치고 있네요. 무슨 소리야? 너 덕분에 이 집이 훨씬 밝아졌어. 혼자 살다 보면 말할 사람도 없고 가끔은 내가 소리내 웃고 있는지조차 잊을 때가 있었거든.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새 삶을 시작할지. 하지만 묘하게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무언의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는 정우가, 저녁은 수진이 담당했어요. 밭일은 함께 했고 마을에 장을 보러 갈 때도 같이 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이 만들어졌어요. 저기 정우 씨 처제가 아직도 있네. 동네 이장님이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네, 좀 쉬다 가려고요. 참 좋으시겠어요. 홀로 계시다가 젊은 식구가 생기니 집안이 환해 보이네.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처제가 오래 머무는 것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우와 수진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정우는 이제 수진을 단순한 처제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고 수진도 정우를 형부가 아닌 한 남자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무더위가 극심해졌습니다. 수진의 이마와 목덜미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어요. 흰 티셔츠도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정우가 시원한 물을 가져와 수진에게 건넸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더위 먹겠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우의 손길이 수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수진은 그 터치에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부 팔에 힘이 정말 많이 붙었네요. 수진이 정우의 팔뚝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정우의 근육이 그녀의 손길에 반응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농막 뒤편에서 낡은 책상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차가운 물을 가져왔어요. 형부 목마르시죠? 여기요. 정우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그녀의 얼굴이 어쩐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순간 정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녀는 아내의 동생이야. 정우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눈빛에 담긴 감정을 읽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우가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금지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형부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옳은 일일까? 정우 역시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그는 자신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대상이 처제라니. 아내가 그것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틀 후 마을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비가 올 것 같은데 형부. 수진이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둘러야겠다. 금방 쏟아질 것 같아. 두 사람은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농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소나기였지만 순식간에 비가 거세졌습니다. 빨리 수진아. 정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뛰는 동안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형부와 처제가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농막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왔어요. 완전히 젖었네. 정우가 머리에서 물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흠뻑 젖은 옷을 당황스럽게 바라봤어요. 빨리 갈아입어야겠어요. 수진이 말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감기 걸리겠다. 나도 옷 갈아입을게. 바로 그 순간 큰 천둥 소리가 농막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진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균형을 잃어 넘어질 뻔했어요. 정우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정우의 팔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형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수진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우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은 수진의 뺨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안 되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찬 물음이었습니다. 너는 내 처제고 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형부를.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우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지만 곧 그들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온 욕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수진아. 정우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나요? 정우는 대답 대신 다시 수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것은 선을 넘은 순간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몸과 마음이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상처받은 두 영혼의 만남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새벽녘 정우가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수진이 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의 시선과 도덕적 잣대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감정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형부와 처제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열정적인 연인이 되었어요. 농막의 좁은 방은 그들만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고 손이 스치기만 해도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욕망을 숨기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정우는 마을에 나가 농기구를 수리하러 갔습니다. 수지는 농막에 혼자 남아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당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수진이 반가워하며 밖으로 나갔지만 그곳에는 마을 이장님이 서 있었어요. 아이고, 아직도 여기 계시는구먼. 정우 씨는 어디 갔소? 아, 이장님. 형부는 농기구 수리하러 마을에 나갔어요. 이장은 수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계실 생각인가? 서울로 돌아갈 계획은 없나? 아직은. 형부 혼자 계시니까 좀 더 도와드리려고요. 그렇죠?
마을에서 말들이 많아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텐데.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혼자 사는 남자 집에 젊은 여자가 오래 있으니 사람들 입에 올리기 쉽잖아. 게다가 처제면 더 말이 많아질 수 있지. 이장이 돌아간 후 수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들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돌아오자 수지는 이장이 다녀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마을에서 소문이 돈대요. 우리 때문에.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작은 마을이니까 모든 게 다 보이지. 어떡하죠, 형부? 내가 서울로 돌아가면 될까요? 정우는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아니, 그건 싫어. 지금 너와 떨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좀 더 조심하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언제 헤어져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후 수지는 마을장을 보러 갔다가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기 정훈의 처제 아니야? 아직도 있네. 원래 몇 주만 있다더니 벌써 2달이 넘었다며. 요새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수지는 얼른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말들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농막으로 돌아온 그녀는 정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까? 여기서 좀 떨어진 곳으로. 그래도 소문은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들도 알게 될 거고. 그럼 우리 진짜로 떠날까? 아예 다른 곳으로. 우리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수지는 정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왜 안 돼? 우리는 성인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들은, 특히 언니의 아이는 어떡하죠?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행복과 주변 사람들의 상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8월 중순 정우의 대학 동기인 민수가 갑자기 농막을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휴가를 내고 정우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야, 이게 얼마만이냐? 민수가 정우를 끌어안으며 반가워했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지. 어떻게 지내? 민수는 집 안에서 나오는 수진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아, 그게. 이쪽은 처제 수진이야. 잠시 쉬러 왔다가 지금까지 있어.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의심스럽게 빛났어요. 처제? 이렇게 시골에 계속 있는 거야? 네, 서울에서 좀 쉬고 싶어서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처제분, 서울에 직장은 없으세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 이혼하셨군요. 민수의 눈이 정우와 수진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정우야, 내가 처제 잘 챙겨주는구나. 정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형부로서.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민수의 눈빛에는 계속 의심이 담겨 있었고 정우와 수지는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는 술에 취해 정우에게 속삭였어요. 야, 정우야. 너 처제랑 뭐 있지? 솔직히 말해봐. 정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아니, 그냥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너희 눈빛이 다르더라고.
그냥 조심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 같아? 정우는 민수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 같아? 그건 정우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정우와 수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의 방문은 그들에게 현실을 직면하게 했어요. 형부 민수 씨가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 눈치챈 것 같더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거야. 며칠 후 정우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민수 삼촌한테 들었는데 수진 이모가 거기 있다면서요?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 내 이모가 이혼하고 좀 쉬고 싶대서. 이모 잘 지낸다고 전해줘. 아빠, 혼자 계시는데 이모가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통화를 끝내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곧 가족들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알아요, 형부. 저도 느꼈어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3일 후면 윤지의 제삿날이야.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굳어졌어요. 윤지는 정우의 아내이자 수진의 언니였습니다. 그녀의 제삿날, 두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형부, 제가 떠나야겠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삿날이 다가오자 정우와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윤지의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정우의 아들까지 모두 모일 예정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갈게요. 수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가야 하는 걸까?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네, 형부. 가야 해요. 이대로 계속하면 모두가 다칠 거예요. 특히 윤지 언니의 아들이.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게 할 수는 없어요.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서로를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빈자리를 아직도 느끼는 아들에게.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서로를 품에 안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수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마지막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행복하세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평생 이 농막에서 혼자 늙어갔을 거야. 수지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언니를 배신한 것 같아 미안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윤지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야. 단지 우리 방식이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뿐이지. 버스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여름이었어요. 나도 그래, 수진아. 수지는 버스에 올라탔고 창문 너머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그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우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농막으로 돌아온 정우는 텅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향기,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온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시 혼자가 된 농막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자신도 다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사에 참석한 가족들 앞에서 정우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윤지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닙니다, 어머님.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수진이는 왜 오지 않았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우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달이나 있더니 갑자기 제삿날에? 정우는 대답을 피했고 다행히 다른 친척들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상황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수지는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충청도 산골 마을의 작은 농막에 남아 있었어요. 정우와 함께한 여름의 기억, 그들이 나눈 사랑과 위로.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우와 수진 모두 서로를 더 그리워했어요. 정우는 밭일을 하다가도 문득 수진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수진은 서울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정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우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잘 지내? 네, 형부. 농사는 잘 돼가요? 그럭저럭. 내가 없어서 조금 외롭지만 저도 형부 생각 많이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전화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형부. 아니,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아니에요. 저도 형부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알아. 우리가 만나면 또다시 모든 것이 복잡해질 거야.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가끔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점점 그 간격이 길어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세상과 가족들 사이에서 그 사랑을 지킬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윤지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수진을 보자 반가워했어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어디 계셨어요? 아빠가 이모 얘기하면 표정이 이상해져요.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냥 이모가 좀 바빴어. 아빠는 잘 지내시니? 네, 뭐. 혼자 계시는데 외로우신 것 같아요. 가끔 불러도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어요. 그녀는 정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부,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잊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여전히 정우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가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받은 정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진다는 사실은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는 농막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곳에는 너무 많은 수진의 흔적과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그는 우연히 거리에서 수진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혼자였고 정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부, 수진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난 여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 네. 형부가 저를 잊었으면 해서. 미안해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진아. 형부는요?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아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이 더 텅 비네.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시간 동안의 일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더 이상 여름의 열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한 듯 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후회해?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단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행복이었을 뿐이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의미였지만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잘 지내, 형부. 너도 수진아.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들이 나눈 사랑은 세상의 시선과 도덕적 잣대로는 이해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진실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1년 후 정우는 윤지의 제삿날에 다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수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더 이상 비밀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부와 처제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관계가 되었죠. 정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구해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천천히 새로운 만남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여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의 작은 농막, 그곳에서 나눈 뜨거운 사랑과 위로.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시간이었어요.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사랑이 진실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여름의 기억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황혼의 선을 넘어 나눈 금지된 사랑의 기억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